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전체 프로그램 중에 제가 하는 강연이 어찌 보면 이 빅데이터라는 키워드에 가장 이질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사실은 이런 테크니컬적인 인포메이션이라기보다는 제 이제 와디즈라는 서비스가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비즈니스로서 아직 소개되지 않은 그런 새로운 제품들이 대중들에게 출시되는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에게 약 600만 명의 회원들이 그 안에서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시면서 실제로 아직 세상에 없는 곳에 돈을 내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이들이 참여하거나 이들이 관심 보이는 수많은 어떤 정보들이 새로운 산업을 이끌 때, 예를 들면 새로운 제품의 트렌드가 앞으로 뭐 1년 후 혹은 6개월 후에 어떤 제품들이 좀 더 인기가 많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미리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앞으로의 시장의 트렌드를 어떻게 예측하고 저희가 소개하고 하는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방금 전에도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이후에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제 이런 기술적인 요소의 내용들이 되게 많을 텐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잠깐 벌써 쉬실 필요는 없지만 약간 머리를 식힌다라는 생각으로 산업에 대한 트렌드, 이런 사람들이 펀딩에 참여해서 어떻게 트렌드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목은 이런 방향으로 해달라고 하셔서 일단 거창하게 쓰긴 썼는데 약간 부담되는 그런 제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와디즈라는 서비스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와디즈라는 서비스를 공동 창업을 했고요. 2012년도에 창업을 해서 벌써 11년 된 회사입니다. 국내에서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약 한 40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저희 회사가 현재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좀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뜬금없지만 앞에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사실 저도 이런 분위기에서 강연을 되게 오랜만에 해봐서 상당히 좀 이렇게 분위기가 약간은 저도 좀 긴장을 한 것 같은데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고요. 자, 이제 갑자기 빅데이터 이 컨퍼런스에 오셨는데 갑자기 창업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뜬금없을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연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와디즈라는 서비스가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갑자기 화두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제가 11년 전에 제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한테 나 사업을 좀 하고 싶은데 이제 어떤 친구 갑자기 어느 날 술자리에서 나 이번에 사업 시작했어 라고 하면은 여러분께서 뭐라고 얘기를 좀 해주실 것 같으세요? 갑자기 여러분 질문을 들으실 줄은 상상도 못 하셨죠. 들으러만 오셨는데 갑자기 질문을 받으시니까 좀 느낌이 이상하실 텐데 뭐라고 하실 것 같으신가요? 어떤 분이 용기 내서 얘기해 주시면 누가 네. 네, 돈 있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수백 차례 강연을 해봤는데 가장 창의적인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돈 있어. 예, 돈도 있어서 어떻게든 창업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나오는 첫 번째 대답이 바로 아이템이 뭐냐, 사업 모델이 뭐냐에 대한 질문을 당연히 할 겁니다. 너 그래, 그래, 사업 시작했으니까 아이템 뭐야, 사업 모델이 뭐야라고 했는데 그 친구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이템은 아직 안 정했고 뭐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이요. 제가 왜 이런 이미지를 뽑았냐면 실제 제가 봤던 제 친구들의 표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강연 자리에 오늘 95%가 할애된 시간이 할애된 장표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누구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까 중요하겠죠. 사실 아이템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어떤 분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그랬을 때 결국에는 대중들 중에서도 소상공인이나 스타트업, 로컬 크리에이터, 뭐 중소기업, 스타트업, 창업자들 이들은 어찌 보면은 기회로부터 자주 좀 소외됩니다. 당연히 정보성 부분에서도 약할 수 있고 자본 시장에서도 상당히 소외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다 필요하겠죠. 당연히 뭐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할 텐데 뭐 지금은 자꾸 하신 야모리 가지오라는 석학께서 하신 유명한 말이 은행은 햇빛이 쨍쨍할 때는 우산을 빌려줬다가 비가 올 때는 우산을 걷어간다. 여기 은행 관계자분이 계시면 좀 죄송하지만 현실이죠. 그래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기존 자본시장은 자금을 전달할 때 당연한 이야기지만 확실하게 담보할 것이 있거나 돈을 잘 갚을 수 있는 곳에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는 게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과 창업자들, 시작하는 기업들은 사실 이런 기회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비즈니스를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흔히 오늘 뭐 데이터 관련해서 수많은 어떤 기술적인 요소들이나 다양한 산업에서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경제를 지탱해야 될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에게는 이런 정보의 불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보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회에서부터 소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기회를 위해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비즈니스를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뭐 이거는 뭐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비즈니스는 온라인 상에서 대중들이 자금을 얻은 기업이나 제품에 투자를 하고 그 돈을 모아서 그 기업이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영위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서비스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제품에 좀 더 포커싱이 되어 있어서 스타트업이나 창업기업들 개인들이 나 이런 거 아이디어가 있어서 새로운 상품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어디 출시하기 어려운데 크라우드 펀딩에다 올려놓으면 재고가 없더라도 시제품만 있더라도 샘플만 있어도 제품을 올려놓고 그럼 그거에 대중들이 돈을 냅니다. 유일하게 합법화되어 있는 재고가 없어도 물건을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그래서 돈을 내고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보이면 어느 정도 목표한 금액이 채워지면 그 돈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대중들에게 제공을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게 왜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냐면 대중들은 다양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요 티셔츠가 있는데요. 요 티셔츠 딱 보시면서 나 저 티셔츠 너무 마음에 들어. 참고로 가격은 4만 원 정도 합니다. 나 너무 마음에 들어 해서 사고 싶으신 분 손들으라고 하면 안 들으실 것 같아서 아마 마음속으로 몇 분 정도는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 제품이 실제로 약 20일 동안 1억 원 정도가 펀딩이 됐습니다. 당연히 제품은 아직 출시되기 전이었고 유형의 제품을 본 적은 없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관심 있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낸 거예요. 1억 원. 근데 어떤 분들 아마 제가 볼 때는 약 80% 이상은 야, 저거를 4만 원을 주고 산다고?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수많은 저희의 액티브 회원이 100만 명이 넘는데 100만 명이 넘는 액티브 회원 중에서 이 제품에 관심을 보이는 다양성을 가진 대중들은 여기에 펀딩을 먼저 제품도 받아보기 전에 제품도 보기도 전에 돈을 냈다는 사실입니다. 그 돈을 낸 사람들이 어떤 나이대이며 어떤 성향을 가졌으며 어떤 포인트를 갖고 여기에 펀딩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가지고 그러면 이런 패턴의 펀딩들이 잘 됐기 때문에 다음번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데이터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정인데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되게 얼토당토 않을 수 있는, 왜냐하면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펀딩을 하셨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혹시 이걸 딱 보시고 아시는 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6년 전에 개봉됐던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나 보네요. 네, 그냥 다들 열심히 또 학자분들이 많으셔서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자, 농담이고요. 요거는 너의 이름은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아마 보셨었던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개봉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컨텐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투자를 했을 때 자금 조달, 쉽게 말하면 다 자금 회수죠. 투자 회사가 자금 회수하기 되게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잘 못 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잘 안 해줘서 배급사가 갖고 오기 힘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1,500만 명이 볼 정도로 대박을 터뜨렸던 영화였지만 우리나라에선 돈이 안 될 것 같아서 투자가 되게 어려웠는데 와디즈에서 대중들에게 이 영화를 소개하면서 여기에 투자해봐라. 투자해서 만약에 50만 명이 관객이 넘어가면 당신이 투자한 수익의 6개월 후에 뭐 5%의 이자, 뭐 100만 명이 넘어가면 10%, 200만 명이 넘어가면 40%, 그다음 300만 명이 넘어가면 80% 수익. 약간 다단계 설명해 오신 것 같죠. 네, 이러다가 이제 막 500만 명이 넘어가면 뭐 1000%입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게 다단계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설계를 해서 합법적으로 투자를 유치를 했었는데 여기 제가 봐도 저는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가져온 심사 담당자가 저한테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 대표님 이 프로젝트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 이 담당자의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뭐였냐면 제가 이 감독의 광팬이어서 무조건 됩니다. 이게 그의 대답이었어요. 어떤 투자회사가 우리가 여기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가 뭐 몇 배의 수익을 돌려다주고 재무제표는 어떻고 시장 사이즈는 어떻고 이게 일반적인 건데 이걸 가져온 담당자가 하는 말이 제가 이걸 만든 감독의 광팬이어서 이건 무조건 성공할 겁니다 라는
약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을 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크라우드 펀딩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중들의 다양성이고, 그 다양성 안에서 여기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의 어떤 일종의 데이터들을 같이 수집을 해서 이걸 가지고 또 다른 팬덤 프로젝트들이 열릴 수 있겠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열었던 거죠. 열었는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억 원을 모집하는 네, 요거는 뭐 신카이 마코토라는 되게 유명한 감독이라고 합니다. 자, 정확하게 30분 만에 끝났어요. 이 프로젝트가 목표한 금액이 완판되면 끝나는 프로젝트였는데 30분인데 사실 29분 정도는 서버가 쉽게 말하면 다운돼서 사실상 오픈하자마자 1분도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했던 겁니다. 약 200여 명의 사람들이 적게는 몇십만 원부터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투자를 해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했는데, 이 데이터들을 끌어다 보니까 결국엔 실제로 어디서 유입됐는지 봤을 때 이 프로젝트에 팬덤이 있는 다양한 카페라든지 그런 SNS를 통해서 유입이 된 부분들이 99%의 펀딩을 차지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와디즈에서는 약 300개가 넘는 영화 팬덤 프로젝트들이 열렸고, 그 총액이 약 1,500억 정도의 펀드레이징이 이럴 정도로 결국에는 이 작은 포인트에서부터 사람들의 성향과 내용들을 접하면서 이걸 통해서 새로운 트렌드를 알 수 있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에는 최근에는 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만든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애니메이션도 우리나라에서 개봉해서 500만 명이 넘게 봤는데, 이 애니메이션보다 그 애니메이션 속에 나온 굿즈들을 펀딩을 했는데 이 굿즈 펀딩만 35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정도 들으면은 나도 뭐 인형이나 하나 팔까 막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을 텐데, 그만큼 이 팬덤에 대한, 이게 저희가 축적된 그동안 결국에는 어떤 영화나 팬덤이 있는 애니메이션이나 다양한 팬덤 프로젝트들이 와디즈에서 런칭이 되면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그들이 또 관심을 보일 만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주로 어떤 형태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영업을 집중해서 그 프로젝트를 열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실적과 연결되었던 가장 큰 사례였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세바시라는 프로그램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리면, 이 세바시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유튜브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가 별도 회사입니다. 지금은 주식회사 세바시라는 회사인데,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대표님이 나와서 창업을 해서 세바시를 들고 나왔어요. 들고 나와서 무조건 우리는 성공할 거야. 그래서 3억이라는 자금이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3억을 조달하려고 보니까 당연히 투자를 쉽게 받을 줄 알았죠. 유명하니까요. 그런데 모든 투자 회사에서 이구동성으로 했던 얘기가, 너무 좋은 프로그램은 알겠지만 우리의 기준상 컨텐츠 기업의 수익이 아직 나지 않은 곳에 돈을 투자할 순 없습니다가 돌아왔던 대답이었습니다. 이때 세바시가 와디즈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열어서 대중들의 다양성이라면 100만 명이든 150만 명이든 그 중에 단 1, 200명이라도 우리 회사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우고 저희서 프로젝트를 열었는데요. 놀랍게도 여기에 펀딩을 해주신 분들이 약 200분 정도가 7일 만에 3억이 조달이 됐는데,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여기 강사하셨던 분들, 예를 들면 세바시 때문에 내가 김창옥 씨라든지 김미경 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세바시 때문에 유명해지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내가 세바시 때문에 유명해져서 고마워서 투자를 했다든지, 학부모들이, 우리 학생들이 내 아이가 세바시를 보고 마음이 너무 좋아지고 아이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고마워서 이런 회사가 잘 돼야지라는 마음으로 투자를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기존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당연한 숫자나 다양한 데이터들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팬덤, 그리고 사람들과 연결고리, 관계성, 이런 부분들이 작동을 해서 프로젝트가 성공을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하게 되는 가장 큰 힘은요, 다양성이라는 포인트였고요. 대중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어떤 회사나 어떤 스타트업, 어떤 제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가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세상의 첫 선을 보이는 프로젝트들이 이들의 데이터들을 보면 시장의 트렌드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어떻게 성공을 할 수가 있지라고 해서 뜯어보면은 거기에 공통점들이 발견이 돼요. 이 프로젝트들은 어떤 포인트가 소구가 되어서 사람들이 여기에 펀딩을 했구나.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주요 키워드들을 뽑아내고 이것을 광고하고 홍보하고 이런 프로젝트들을 런칭하게 되면 반드시 성공하는 케이스를 수도 없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를 해봤습니다.
제가 짧게만 몇 가지 저희가 이렇게 접목시켰던 사례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패션 쪽 카테고리를 저희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었을 때 그냥 간단히 요약하면 저희가 1년 와디즈는 사실 매출 중개 금액이 저희는 약 1조 정도 누적이 되어 있는데 일반 커머스 같은 경우는 뭐 수십조가 되죠. 근데 거기보다 훨씬 적은 이유는 새로운 제품들만 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약 2,000여 개 정도 제품들이 새로 출시가 되고 있는데 패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상반기죠. 323억 정도의 펀딩이 일어났고요. 거기에 약 3,000여 개 가까운 프로젝트들이 열렸고, 그리고 약 30여만 명 정도의 소비자들이 여기에 미리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들을 제가 그 데이터들을 가져오진 않았으나 이 데이터들을 총합해 봤을 때 저희가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들을 좀 뽑아낼 수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 공간 초월이라는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성공을 했습니다. 공간 초월이라 함은 결국에는 저희가 다른 프로젝트들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저기 보면 어찌 보면 그냥 등산화일 수 있는 간단한 등산화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네파라는 유명한 브랜드죠. 여기서 똑같은 등산화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소재나 고어텍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중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트래킹을 해본 다음에 거기에 가장 적합한 일반 신발일 수 있어도 이 안에 소재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의류에서 소재를 따와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던 사례가 하나가 있었고요. 결국에는 단순히 기능적인 걸 떠나서 패셔너블한 아이템에 대한 반응이 있었다라는 포인트를 알고 말씀드리고 싶고, 시대 초월이라는 키워드가 사실 지난 상반기에 매우 핫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펀딩에 참여했었는데 이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들이 멋진 패션 옷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 프로젝트 대표적인 이 청년이라는 프로젝트였는데 여기 보시면 저런 옷을 여러분 같으면은 사시겠어요? 나오지도 않아요. 약간 개량 한복과 같은 프로젝트였는데 저 옷을 사실은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런칭하기 이전에 약 20여 개 정도의 개량 한복 프로젝트가 열렸었습니다. 어떤 거는 성공하고 어떤 건 실패했다. 상황을 보니까 가장 핵심은 개량 한복이지만 현재 우리가 입고 다니는 청바지나 모던어블한 그런 제품 옷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에 대중들이 환호하고 반응을 했고요. 또 하나는 모델들이나 이것을 봤을 때 사람들이 모바일로 이렇게 글을 보다가 어디에 멈추는지를 확인했을 때 가장 많이 멈췄던 게 자기들과의 동년배 모델이 아닌 일반인들이 입었던 옷에 계속 집중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트래킹을 한 다음에 그거에 가장 적합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모델 그리고 일반인 모델이 활용한 가장 현재 모던어블한 옷과 어울리는 그런 아이템을 찾아서 이 프로젝트를 열었을 때 약 3억 원의 자금이 2주 만에 조달이 되었던 그런 사례였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결국엔 단순히 옛것을 따른 게 아니라 현대에 맞게 진화시켰고 슬랙스부터 데님 자켓, 미니스커트와도 잘 어울리는 그런 패션을 런칭을 했던 사례였었고요. 기능 초월이라는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여기 보면 그냥 가방일 수 있는데 어디서든지 동대문에서도 살 수 있고 요즘 웬만한 온라인에 다 살 수 있는 가방이었지만 결국에는 요즘 20대, 30대의 소비자들이 단순히 예쁜 거에서 기능이 하나라도 추가됐을 때 열광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별거 아니지만 이런 가방 안에 보냉 기능을 하나를 넣었을 뿐이었습니다. 새로 이 스타트업이 저희의 제안을 받아서 같이 좀 만들었던 포인트였는데 이렇게 만들었던, 그래 디자인도 되게 예뻐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오른쪽에 보시면 상당히 들고 다녔을 때 저게 보냉백이야 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예쁜 디자인이지만 그 안에 기능을 하나 첨가했을 뿐이었는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었던, 그러나 이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능을 추가한 디자인이 잘 만들어진 제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이런 거 누가 안 만들어주나 라는 저희가 설문조사도 진행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푸드를 한번 좀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드 쪽도 마찬가지로 재미있는 거는 평균 객단가가 보통 푸드 하면은 5,000원, 8,000원, 일반 쿠팡 같은 경우 보면은 10,000원이 채 넘지 않는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객단가가 일반적인 푸드 제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객단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에 이 상황을 보니까 무려 객단가가 푸드인데도 불구하고 8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어떤 푸드길래 사람들이 와디즈에서 8만 원씩이나 내고 푸드 제품을 살까라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모아보고 분석을 해본 결과 재밌게도 이 푸드 제품의 핵심 포인트 중에 여러 가지가 나왔던 거죠. 이게 다양한 카테고리라든 주요 셀링 포인트들을 봤는데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희소성과 자기관리
관리라는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었습니다. 희소성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본다면 프리미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키워드들을 저희가 뽑아서 이걸 관련된 기획전을 열었고, 희소성이 있고 프리미엄이 갖춰진 푸드 제품 프로젝트들을 공모를 해서 와디즈에서 선을 보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이쪽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고창에 있는 어떤 특산물을 활용해서 이것을 샐러드 잼으로 만들어서 했던 되게 특이한 프로젝트였는데,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수만 원의 고가하는 물건이었는데도 사람들이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고, 더 오른쪽에 있는 저 초콜릿이 사실은 더 충격적입니다. 저기 보시면 조그만하게 여러분 ABC 초콜릿 편의점에 아시죠? 그 초콜릿 크기만 하거든요. 근데 저거 한 알에 4,000원입니다. 초콜릿 한 알에요. 아무도 안 놀래시네요. 그 정도는 다 드시나 봅니다. 저는 뭐 특별한 1년에 생일 때만 한 번씩 먹어본 직한 초콜릿인데, 저 초콜릿 하나가 4,000원 한 알에, 그런데 요만한 한 20개 들었는데 뭐 한 7, 8만 원씩 하거든요. 야, 저게 될까라고 하는데, 저거는 올리자마자 거의 완판됩니다. 뭐 몇 분 안에 완판되고, 야,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이 저걸 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대부분 20대 초반에, 30대 초반에, 대부분 20대죠. 20대 분들이 그렇게 많이 펀딩을 하세요. 어떤 포인트이냐라고 봤는데, 저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여기에 펀딩에 참여하신 사람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그 나이대 분들이 왜 저기에 열광할까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지만, 이런 프리미엄, 내가 이런 초콜릿을 먹는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왜 소구될까, 이런 거에 대한 저희도 계속해서 퀘스천을 가지면서도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이 있고요. 희소성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뭐 일반적으로 뭐 저희가 판교에 있는데, 판교에서 되게 유명한 카페인데, 그 카페에서 똑같은 파니니가 아니라 좀 특별한 파니니를 새로 출시를 와디즈에서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오른쪽에 있었던 것도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저 하나하나 그 발효성 그런 그 티 같은 경우가 조금 안에다가 새로운 것들 넣었을 때 이 희소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열렸었던 케이스고요. 자기관리라는 키워드가 푸드에서 82,000원의 객단가를 끌어냈던, 결국엔 내 몸을 챙기는 건데 시중에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그 안에서 희소성과 프리미엄을 가지고 자기관리까지 연결되었던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와디즈에서 진행이 돼서, 제가 이런 소개를 드리는 게 프로젝트를 소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학술적으로도 다양한 면에서 이런 빅데이터라는 키워드가 워낙 이제 또 다양해졌고 굉장히 제네럴해졌지만, 결국엔 이것을 산업에서 어떻게 이끌어가고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하느냐의 차원에서는 물론 깊은 테크니컬적인 정보와 연구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도 빅데이터 팀이 따로 있고요. 저희 안에 뭐 AI 팀이라든지 이런 팀들이 계속해서 고객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가면서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와디즈가 다음 반기에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카테고리에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계속 리포팅을 매달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산업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접목해 나가고 있다를 여러분께 잠깐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안에서, 이게 다른 팀이 아니라 빅데이터 팀에서 뽑아낸 키워드들이에요. 결국에는 이런 푸드를 종합해 본 결과 저희가 이런 부분, 매직이라고 하는 그런 약간 만든 단어인데요. 이런 키워드로 우리 이번 하반기는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영업팀에 전달하면, 영업팀에서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들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이제 이런 패턴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리빙 같은 경우도 코로나 시기를 지났을 때 실제로 집 안에서 외부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들에 대한 니즈들이 수많은 데이터로 확인이 되었었고, 편리미엄이라고 해서 굉장히 편리하면서도 그 안에서 새로운 또 나만의 어떤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 제품들이 합성이 되어서 했던 프로젝트들. 이건 좀 다른 건데, 이거 커터칼이거든요, 여러분. 택배 까는 때 그냥 칼로 다 자르시잖아요. 근데 커터칼인데 저게 되겠냐라고 했을 때 저게 조금 편리해요. 그리고 저걸 만드는 곳이 60년 정도 전통을 가진 회사에서 만든 건데, 별거 아닌데 저게 1억이 넘게 단 1, 2주 만에 펀딩이 될 정도로 이 작은 부분이지만 편리함과 좀 나는 택배 커터칼이 따로 있어라는 그런 포인트들이 소구가 되어서 프로젝트가 성공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스펙을 넘어선 비주얼,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면 더 이상 고스펙일 필요가 없다, 그 다음부터는 예뻐야 된다라는 포인트에서 프로젝트들이 성공했던 사례. 뷰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가 되는데, 여기는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검색해 본 결과 자세히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미엄 원료로 주름 미백 니즈를 충족시킨 제품들, 결국엔 원료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포인트와, 그리고 참신한 생과 그다음 디바이스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어서 이거와 연관된 프로젝트들이 열렸습니다.
네, 제가 오늘 사실은 이제 마무리됐고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다양한 것들을 해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 사진을 왜 넣었는지 어제 밤에 12시에 이 자료를 만들어서 나 앞에 건 미리 만들었었는데 이걸 제가 왜 넣었는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기 우리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듭니다라는 걸 제가 10주년 행사 작년에 와디즈가 이제 10주년을 맞이했었는데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든다라는 게 저희의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든 대기업이든 개인이든 누구나 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대중들의 다양성 중에 우리 제품과 우리 서비스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주는 게 저희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해 나가겠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전체 세션에서 좀 다른 느낌이실 수 있겠지만 결국엔 저는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그 현장 중에서도 가장 소비자와 어찌 보면 얼리 스테이지에서 함께하고 있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산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저희가 계속 분석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산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서비스들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